자신 있어? 증명해봐. 이러면 우리가 증명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전투기 엔진이랑 레이더까지 다 개발한 회사는 만약에 카이랑 하나가 완벽하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역사상 최초로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그 유럽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인트 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생각난 게 얼마 전에 LIG DNA가 라인메탈이랑 손잡고 합작사인가요? MOU 협력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LIG DNA랑 라인메탈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면 또 LIG에서 싫어하실 건데 제가 항의 시청자 전화는 여러분, 김민석 기자님에게 출입 기자니까 아마 연락처 있을 거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최근에 대형 한국의 방위사업체들이 유럽 업체들이랑 MOU를 맺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LIG 넥슨과 라인메탈의 MOU도 이런 그 일환인데 핵심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화된 한국 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LIG DNA의 천궁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겉은 유럽제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속 미사일은 LIG DNA가 만들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DNA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이라든가 이 몇몇 사업에 해외 진출할 때 이미 LIG 넥슨은 1차 협력사, 그 2차 밴드로 해가지고 신궁 미사일을 좀 사용하는 거를 라인메탈 장비에 넣거나 이런 협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하, 서로. 네, 근데 이번에는 천궁 미사일을 LIG DNA가 개발을 하고 한 거를 라인메탈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라인메탈이 구매하는 유럽산 레이더를 결합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새로운 방공체제를 넣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라인메탈이 장사가 좀 잘 돼요. 얘들이 대공 사격이나 대공포를 잘 만드는데 그게 드론을 잘 잡습니다. 스카이가드라고 하는 대공포가 있거든요. 이게 중동에도 많이 팔리고 이랬는데 대공포가 있으면 거기다 사거리 또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을 캐치한 걸로 능력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예. 모든 제품들이 포트폴리오는 다 점점 더 큰 거, 더 좋은 걸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공포 말고 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격추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찾다가 LIG DNA 천궁이 적합한 파트너라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솔루션에 천궁 미사일을 이제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궁의 발사체랑 네. 라인메탈의 레이더랑 결합을 시키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LIG 넥스원이랑 한화 시스템이랑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동 수출할 때도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요거는 사실 이것도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제 팩트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화는 김민석 기자님에게. 사실 K방사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좀 비관적이거나 좀 비판적으로 걱정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업체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요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천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미사일은 LIG DNA가 생산하고 이것들을 통합한 건 LIG DNA가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납품을 해요. 네. 이라크 수출할 때 그 한화 시스템이 생산하는 레이더가 가격이 너무 좀 낮게 불러가지고 한화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둘이 싸웠다고. 둘이 싸워가지고 이런 거에 분쟁이 있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되니까 국내 업체랑 협력을 하지 말고 해외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딴 살림을 채우고 한 움직임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도 지금 그 독일의 독일의 IRIST라고 하는 그 대공 미사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KF-21에도 그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그 업체랑 협력을 하는 MOU를 맺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화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 레이더에다가 유럽산 미사일을 단 제품이 나올 것이고 LIG DNA는 그래서 유럽의 라인메탈이 만드는 레이더랑 LIG DNA 천궁 미사일 결합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파트너랑 나 너랑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요렇게 일종의 택가리로 볼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많이 나오는데 유럽의 재무장화가 심화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뉴스가 좀 진지하게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 유로사톨이라고 하는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 프랑스가 다연장 로켓을 새로 만들었다고 딱 보입니다. 근데 그 로켓포에 들어가 있는 로켓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라고 써 있어요. 하나가
로켓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추진, 네, 아예 로켓 탄 탄 자체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뭐 해요? 로켓 포를 만드는 거죠. 그 탄이 들어갈 이렇게 트럭이랑. 포대 자체를. 예. 어. 그렇게 하고 그 스페인의 인드라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최대의 방위사업체가 걔네들이 이제부터 자주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딱 홍보 자료를 내놨어요. 네. K9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인드라라는 스페인 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스페인산 자주포를 만들 때 K9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메이드 인 스페인으로 해 자주포로 K9인데 스페인산 K9으로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라이선스 비용이라도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 비용 받고 그 부품도 이제 공급해주는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쯤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다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이 그냥 혼자서 저렇게 뭐 정부의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거냐? 어때요? 정부의 승인 당연히 다 하고요. 이게 방산기술은 방산기술 유지보호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게 침산합니다. 다만 한국 특성상 항상 모업할 때 단독으로 그 무기를 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뭐 LIG DNA 비군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같이 시작했다가 미국이 포기한 프로젝트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공동 개발할 때 우리 자산이라든가 기밀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상대방 공동 개발하는 상대방이 야 한국 니네들한테 우리가 기술 이전해서 같이 만들 건데 니네들이 기술 유출 안 할 자신 있어? 증명해봐. 이러면 우리가 증명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니네들 우리 고객사나 이제 협력사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협력 개발할 건데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를 금지함 잘 막으면서 개발해야 돼. 이렇게 가이드를 한 식으로 지금 입장이 뒤바뀐 것이죠. 이게 참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는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고 이 합작 시너지를 내는 게 서로가 협력하고 뭐 MOU 맺고 하는 게.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다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고. 네. 다만 이제 있습니다. 방위사업 같은 특성이 너무 국영사업이지만 사실은 경쟁이 있어야지 더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 요 관점에서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효율성이 있고 성능도 인정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참 LIG랑 한화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율 9% 이상으로 늘렸어요. 지난번에도 한 6%대 지분을 더 늘렸고 또 기사를 보면 이제 2대 주주인 것뿐만 아니라 5천억 원어치 더 사가지고 지분율 12%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이 지분 획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또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카이랑 협업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요거 자체가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카이 입장에서는 하나가 이렇게 지분 확보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민영화가 된 업체입니다. 그냥 상장했으니까. 네, 수출입은행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수출입은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랑 별개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하나가 카이랑 협력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산업 이쪽에서 좀 협력을 하고 있어서 우주의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협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원기라고 해가지고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전자전기, 그 다음에 헬기 개조 사업 이런 것들에서 하나 시스템이랑 카이가 팀을 좀 맺었다가 있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사실 하나랑 카이가 팀을 맺어가지고 이긴 사업이 없었어요. 대한항공과 넥슨 연합에 밀린 게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만들 공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의 공장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델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엔진 쪽에 좀 두각을 보고 하는데 그 엔진을 탑재하는 비행기를 카이가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시스템도 좀 중요해요.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KF-21을 핵심 부품이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같은 걸 장착하고 KF-21을 한 대 팔 때 거의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하나 계열사가 버는 돈이
카이가 버는 돈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수준이거든요. KF-21 한 대를 만들면 네, 왜냐하면 레이더, 엔진 그리고 이제 기체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이 이제 하나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제가 이제 좀 카이에 좀 높으신 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카이 그 경영권 참여라고 하는 게 막 그 카이에서 하나랑 카이랑 붙어야 되는데 하나 편을 들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동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포석이라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카이가 하나에 넘어가나요? 이렇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논의라든가 이런 게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돼서 사실은 규정상 돼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하나가 카이랑 이제 연합을 할 경우에 다른 업체들의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LIG 넥슨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을 하지만 뭐 A사 레이더는 같이 또 경쟁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아예 카이가 한화 항공우주 이렇게 돼버리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네. 합병이 돼버리고 하면 다른 데들은 더 예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랑 카이가 관계가 깊어지고 아예 이제 계열사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할 때 만약에 KF-21에 달아갈 미사일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러면 LIG 넥슨과 하나가 경쟁하면 하나가 유리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 하나 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방산업체들을 다 뒤져볼 때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전투기 엔진이랑 레이더까지 다 개발한 회사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 없습니다. 보잉 다 만드는 것 같지만 보잉도 엔진은 그 다른 회사에서 받아 쓰고 로키드 마틴도 엔진은 다른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뭐 유럽 회사들도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를 개발하는 회사랑 엔진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회사가 합쳐진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카이랑 하나가 완벽하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거의 역사상 최초로 레이더, 미사일, 그 다음에 엔진까지 기체까지 완전히 다 한 회사가 다 만들게 되는 완결된 공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너지나 장점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사례가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일관적으로 그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뭐 반대로 이제 반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랑 카이가 합병을 하게 되면 LIG 넥슨은 한국 장사 접어야 된다. DNA는 왜냐하면 경쟁 입찰했을 때 이제 LIG 넥슨이 뭐 입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은 계열사 쪽으로 가야 될 거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당장 뭐 하나가 모든 수출입은행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협업에 대해서 좀 카이랑 하나가 깊어지는 거에 대한 발표는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아. 2대주주이고 12%까지 지분을 높여간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매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경쟁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한화가 뭔가 좀 위치 선정은 더 유리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LIG 입장에서는 또 엄청 신경 쓸 거예요. 다만 이제 LIG DNA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예 카이에 대한 인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의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대놓고 그 LIG든 하나든 카이를 인수하겠다 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이제 나눠질지가 문제고 그렇죠. 그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무 싼 값에 그 카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은 이 매각 대금은 정부가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네. 카이가 지금 이렇게 수출입은행이 최대 지주자가 된 게 국내 업체, 항공업체들이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로 모은 다음에 정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잘 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인수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카이 주식을 사야지 우리 국민이 좋은 건데 근데 산업 측면을 봤을 때 하나든 아니면 LIG든 카이 주식을 너무 비싸게 주면 이게 약간 승자의 저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양성이 있구나. 돈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돼서
인수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인수 비용에 대해 메꾸기 위해서 뭐 자산을 판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그 국가 국방력이 또 그 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요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 관치금융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당하신 분들이랑 제가 좀 맞아도 절대 좀 이야기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영향이 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딱 잘라서 말을 제가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 결정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편들어 주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게 보이는 순간 바로 법적 리스크가 들어간 것을 잘 그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뭐 한 얼마입니까? 한 4, 50년 전으로 따지면 그냥 전화 한 통 넣고 예. 어느 회장한테 가져가라 그래. 가자래. 그러면 이제 막 넘겨주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그게 절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와 관계없이 누가 어떻게 되든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뭔가 입찰을 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걸 전제를 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 이야기 잠깐 했을 때 댓글 반응을 보면은 또 이제 한화 주주분들은 응원. 역시 한화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한화 그 탐욕스럽고 막 대주주 아들들밖에 모르는 막 그런 데가 가져가면은 뭐 주주를 뭐로 알겠느냐 막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양쪽에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양심선언을 조금 하자면 예. 한국 방산업체들 대체로 다 주주환원은 별로라. 이게 방산업체가 사실 미국도 좀 그래요. 그 주주환원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R&D가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저는 이제 방산주 특정 종목은 안 가지고 기자니까 ETF는 가지고 있고 제가 K방산에 투자하라고 그 책을 쓴 입장에서 방산주를 안 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방산주라는 것 자체가 대형 그 수주에 왜 그 좀 정해져 있고 커머셜 시장과 달리 그 매출 예측이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계약되면 그게 매출되고 이런 거 추정하는 게 쉬워서 좀 투명하지만 대체로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해서 이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벌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좀 100% 이제 방산주를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오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고, 그 한화랑 그 카이 그 인수전에 관련된 것도 이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일단 사업을 무보다 그 밀실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이건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KF21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는 KF21을 할 수 없을 거야, 저거 사기다라고 했던. 근데 그게 뭐 같은 매체나 이런 건 또 아닐 겁니다. 해외에서 KF21 평가하는 게 세계 제공권 경쟁할 수준이다. 4세대 기체보다 앞선 성능이고 확장성이 높다. 최첨단 플랫폼을 갖고 있다. 완전 스텔스 도입 국가엔 최선의 선택지다. 완전 호평을 했네요. 예. 여기서 사실 이분이 오보를 쓴 게 있습니다. 요 기사 안에서요? 예. 여기서 이제 내용 자체는 이렇게 쓴 게 맞는데 예. 미국에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약간 스크롤 내려보시면 네. 미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본사가 벨기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 쓰신 거고. 그 벨기에 그런 매체예요? 예, 영문 매체인데 본사가 벨기에에 있고 네네네. 대표 편집장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아미 레커그니션 저 편집장님이 제 기사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제가 아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권에서 KF21 평가가 높아지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기라는 게 세계 최고의 성능, 제일 좋은 성능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금 F-35 라이트닝 랩터 J-20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행기들보다 KF21이 더 뛰어난 건 아닙니다. 더 뛰어달라면 돈을 더 주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용 유지 비용과 그 다음에 가성비 그리고 가동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출격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굉장히 현대전에서 중요해졌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그 KF21보다 뛰어난 비행기들이 많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F-47이라든가 뭐 J-36, J-52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전투기 세대라는 거는 제트 엔진에 단 전투기가 처음 나온 거 그게 1세대고 그쵸. 그것부터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나오는데
원래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4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3세대 전투기 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퇴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전투기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50년 전에 처음 생산된 비행기가 앞으로 한 50년씩 더 쓰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지고 그렇죠.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가 나오고 성능이 제일 좋은 전투기가 나와도 뭐 그 4세대 전투기가 수적 주력이고 뭐 6세대 전투기 같은 거는 뭐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도 한 100대 사고 뭐 일본이나 뭐 사우디 같은 거는 한 2, 30대 정도밖에 못 사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라든가 이 허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굳은 임무 그러니까 임무로 치면 단순한 공격 임무라든가 아니면 일단 적의 위협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것에 대해 가지고 폭격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전투기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KF-21이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새 상품이고 제일 저렴한데 운용 유지비도 잘 된다. 이런 강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이 매체가 KF-21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게 네. 여기도 조회수가 KF-21 기사가 높아져가지고 KF-21 나오면 거기서도 유럽에서도 조회수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보니까 공군 참모총장님이라고 하네? 뒤에 타신 분이? 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님이시고 이분도 이제 좀 대가 센 분이시죠. 이분이 제가 특별히 한번 뭐 언급을 넘어갈 게 있냐면 네. KF-21 양산 지금 축소하는 것을 또 막아내신데 공로가 있으신 분입니다. 네, 제가 존경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손성락도 락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재밌습니다. 어디 예. 뭐 국방부에서 찍은 거예요? 공군 공식 유튜브에서 찍었습니다. 아, 공군 유튜브. 예. 그러니까 옛날 뭐 군인 신문에서는 공군 참모총장 지나가시면 뭐 거의 뭐 몸에 땀 나고 막 움직이는 뭐 이러는데 근데 유튜브 세계에서는 예, 장군님도 다 똑같이 유튜버입니다. 네,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가 그 유튜브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유튜브 편집하신 분들이 지금 업계에서 거의 네. 탑을 찍고 계십니다. 와이스트리트로도 좀 오십시오. 네. 또 이게 외신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수출 시장에서 KF-21에 뭐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KF-21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좀 번역한 내용이고요. 네네네. 여기 내용은. 그래가지고 봤을 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가성비랑 납기 이점 그리고 가성비 이점으로 이제 2천억 원, 3천억 원 하는 비싼 전투기만 팔리는 시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 아, 여기 칸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KF-21이랑 튀르키예 칸이 그 수출 시장 뭐 양분에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나름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튀르키예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하신 분들이 칸을 이슬람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투기는 유로 파이터라 하듯이 유로파이터. 이슬람 시장을 다 먹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F-21과 달리 칸은 좀 더 비싸고 성능을 목표가 더 높습니다. 이 목표는 이제 KF-21보다 칸이 더 멀리 가고 그다음 크기도 더 크고 무장도 더 많이 탑재해요. 그런데 이제 걔들 주장으로는 KF-21보다 칸이 더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가 없고 튀르키예가 월급이 아무리 싸도 이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KF-21보다 칸이 성능이 더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근거를 못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그 인도네시아 여기서 우리가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칸과 KF-21을 동시에 같이 구매하겠는데 지금 사우디 시장을 어디서 잡는지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다만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긴 한데 조금 특이한 이슬람 국가죠. 신정 체제도 아니고 그 아랍어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또 같은 중동 사람이니까 너는 튀르키예 전투기에 써. 이게 좀 안 먹힌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같은 문화권이니까 어느 나라 걸 사야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나라의 전투기 산다는 게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동의 맹주라 생각하는데 튀르키예 또 예속될 수 있잖아요. 튀르키예 전투기 사면. 요거 걱정한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KF-21 사세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KF-21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근데 또 뉴스를 봐도 이거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아니면 단편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까지
깊이 있게 또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저는 기회 큰 도움 주셔서 너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죠. 아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K방산에 투자하라 그 책은 지금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방산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 될 것이다 한 것 중에서 사실 된 게 한 30% 정도고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판을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